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덕삼동 갤러리 이마주로 조이스 진 작가의 디스커버리 오브 더 월드전을 배워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그림들이 동아일보에다 연재가 됐던 거죠? 네. 네. 이게 2014년 봄부터 네. 2015년 겨울까지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에 걸쳐서 연재했어요. 그때 제목은 뭐였죠? 세상의 발견이요. 세상의 발견.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여자 어린아이가 말하자면은 세상을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네. 이 본인의 경험과 관련이 다 있습니까? 네. 거의 소재는 대부분 제가 어렸을 때 겪거나 느꼈던 거 위주로 잡았고요. 그림이 부제가 있는데요. 네. 연재할 때 글을 한 표씩 조그맣게 썼는데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아이들이 하는 말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싫어 안 해 엄마 미워 이게 제목이거든요. 아, 싫어 안 해 엄마 미워. 네. 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 게 많죠. 이 작품은 되게 초창기에 네. 연재 초창기에 나왔던 작품이라 네. 이 표정이 너무 재밌어서 꼭 보고 싶었는데 네. 제가 찾아온 순간 이 그림이 팔려서 전시가 돼 있지 않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안타깝습니다. 일찍 오셔야 했는데. 그러니까요. 역시 전람회를 할 때는 이렇게 끝날 오는 게 아니고 첫날 개막 전에 와야 보고 싶은 그림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거였네요. 네. 엄마가 없을 때 엄마 화장대에 올라가서 화장품을 막 해집으면서 화장을 한다든가. 네. 네. 그리고 본인은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눈을 가리고 있지만 커튼 뒤에서 숨어서, 그러나 어른들 눈에는 다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눈이 올 때 눈을 맞으면서 이렇게 눈 맛을 보는, 이렇게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어서, 이게 다 이제 본인의 경험이라는 얘기고요. 네, 그렇죠. 근데 아마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보편적이죠. 깜짝 놀란 거는, 그러니까 놀랬다기보다 참 가슴이 뭐랄까 묵직하게 차오르는 거는 잊고 있었던 기억이 다시 살아났다고 할까요? 네. 분명히 여기에 많은 경험들, 물론 이제 화장대 경험은 저는 남자니까 그렇죠. 그런 건 없지만 다른 경험들은 다 저한테 있는 건데 잊고 살았던 거죠. 그림을 보니까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특별히 형상화한 그림으로 그린 이유가 있나요? 기억이요? 그러니까 저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런 경험들의 한순간을 특별히 포착해서 그림으로 비주얼라이즈, 그린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 같거든요. 본인한테 인상적이었던 기억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런데 아까도 네. 말했듯이 이게 되게 많은 사람이 경험했던 일이잖아요. 네. 저는 제 얘기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옛날 어린 시절 기억들, 반추에 보면 스토리로 기억이 돼 있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어떤 말을 했고, 이 말을 한다면 어떻게 말하자면 행동을 했고. 그런데 조이스 진 작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화가는 좀 다른가요? 화가라서 다르기보다 개인마다 다른 거겠죠. 근데 저는 기억이 되게 단편적인 사진 같은 이미지로 부분이 강렬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진짜 색채마저 네. 현실의 것보다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많고요. 주로 그런 부분에서 따온 게 있죠. 이미지로 예. 기억이 되어 있는 거군요. 예. 네. 이미지라던가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뭔가 극대화돼서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본인의 감정이 네. 들어가서 약간의 이미지가 편집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그 기억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주위 이제 어른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이 말을 들어보면 조금씩 달라요, 다. 기억은 편집이에요. 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는 하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네. 제 기억에는 그렇게 남아있어요. 본인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게 기억이죠. 네.
작품은 그러니까 이게 동아일보에 처음 연재될 때는 여자 어린이의 연령대가 한 4살? 예, 근데 연재를 마칠 때쯤 되니까 올라갔죠. 예, 9살, 10살?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린 겁니까? 사실 순서는 제가 네. 이제 연재가 바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맞추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다 지금 와서 늘어놓고 보면은 이제 여기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아이가 처음 나와서 이게 제목이 세상의 발견이잖아요. 네. 세상을 발견했을 때 처음 보는 것은 엄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 품에 안겨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자라난다는 게 세상을 발견한다는 것과 결국은 같은 의미니까 처음에 걸음마를 하고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처음 경험해 보면서 네. 자라나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는 안 보이겠지만 사춘기가 됐을 때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렸을 때 지녔던 뭐 왕성한 호기심이라던가 모험심, 뭐 주변 아주 사소한 것들을 좀 특별하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어릴 때만 가지고 있는 특질들을 이제 잃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고 네. 꾸밀 줄 알고 그렇게 되면서 유년이 끝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네. 시작하는 것이 유년의 자신의 끝이로군요. 여성성을 여기는 네. 여자애잖아요. 네. 제가 여자니까 여성성을 딱 인식하는 순간 어른이 되기 시작한다. 이런 네. 의미로 이것을 마지막으로 잡았어요. 그렇군요. 저 마지막 본인이 연재의 마지막으로 썼던 그림은 근데 제가 인터뷰 제가- 끝난 다음에 한번 네,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에 저걸 내려고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유분을 안 주시고 끝났어요. 연재가. 그래서 아, 못 냈어요. 네. 아 연말에 네. 연재가 끝나면서 네. 아, 저 작품은 아쉽게 네. 못 보여드리고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유년의 끝이다. 저는 모든 그림들이 굉장히 연극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상의 평범한 소도구가 어린이들에게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주 재미있는 말하자면 도구가 됩니다. 그쵸. 특히 저 그림이 네. 세상 모든 것은 장난감이다라는 제목을 붙였었는데 네. 그냥 선물 받은 상자라던가 이제 폐기물로 다 나가잖아요. 네. 그 분리수거 해갖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뭐 쌀푸대 자루 같은 거 가지고 네. 이제 좀 약간 낮은 언덕에서 썰매를 타고 이랬는데 그게 다 어른들 눈에는 쓰레기로 보일 만한 것들이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장난감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역시 유년의 특징은 상상력.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유년의 끝. 조이스 진 작가의 예술적 통찰력이 빛난 멘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화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아주 독특하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